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대부분 뭐 7월 8초 해갖고 요번 주 주말부터 아마 여름 휴가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 뭐 인쇄소라든지 또는 저는 그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쪽에 대부분 7월 8초에는 대부분 쉬기 때문에 인쇄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딜레이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7말 8초 그러면 흥분되죠. 왜? 원래 여행은 가기 전이 더 흥분되잖아요. 가서 고생이고 또 갔다 오면 또 피곤하고 이게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기분이 업 됐다 또 다운 됐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사람들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습관처럼 헌법을 하는 거 매일매일 똑같이 균일하게 항상 늘 이게 생활에 안정을 주는 여러분의 패턴이 돼야 됩니다. 이게 들쑥날쑥하는 건 여러분의 패턴이 아니라 이벤트였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매일 헌법을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습관처럼이란 말은 매일매일 한마디로 자, 여러분의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고자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든 거지 여러분의 들쑥날쑥 기분 그건 아닙니다. 자, 오늘도 한번 웃고 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같이 갑니다. 매일 헌법 7월 25일 바로 가볼게요. 자, 9번 5급 문제. 뭐 며칠 전까지라도 뭐 댓글 보니까 조금 수준이 있어서 어려웠어요. 막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좀 쉬워요. 가볼게요. 자, 법치주의에 관한 문제 중에 하나인 행정입법입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법치주의 원칙이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미국의 헌법의 지도 원리죠. 지침이죠. 뭔가 문제가 됐거나 뭔가를 할 때 이걸 지키세요. 이걸 따라가세요. 라는 일종의 행위 지침. 자, 또 그건 행정부 입장에서 판단 지침. 그건 사법부 입장에서. 또는 입법 방침. 그러면 입법부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지도 원리는 입법, 행정, 사법부 입장에서 입법의 방침, 행위의 지침, 통제 기준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식으로 발효가 됩니다. 다른 효과를 미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영향을 미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한 거.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이런 걸 거치면서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양차 1, 2차 대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 그러니까 여기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 많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법규 창조력이란 말, 창조란 말은 처음 쓰는 거니까 법규 창조력을 갖고 있다. 법률 유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는 법률 우위. 그래서 행정부는 법의 내용을 묻지 않고 입법부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이기만 하면 무조건 그게 유일한 기준이니까 법률이기만 하면 내용, 실질 검토 안 합니다. 실질, 불문. 법률이기만 하면 따라서 자연법상 그딴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법 이런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이런 것들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거지 본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법률이기만 하면 내용 불문, 실질 불문. 그렇지만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법도 법이다 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당한 형식적 법일 것, 형식적으로도 법치주의 하지만, 정당한 내용도, 실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법이 형식적인 법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통제해야죠.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법령 헌법소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와요. 이게 내용이 정당하려면, 그럼 법의 내용이 정당해야 되니까 전문적, 입법의 보충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문적 보충을 누가 할까요? 아무래도 행정부가 집행할 때 쓰는 법이니까 행정부가 가장 오랫동안 해왔죠. 그래서 행정입법이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원래 행정입법은 요거는 법규명령을 얘기하는데 원래 행정규칙은 위임이 필요 없고, 법규명령 위임이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행정규칙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법규명령을 얘기하고, 그래서 행정부 안에서 내부에서 쓰는 행정규칙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한마디로 형식적 법치주의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거는 국민과 관계에서 외부적 작용하는데, 국민과 관계에서 외부적 작용하는데 법적 근거를 두다라는 의미에서 법규명령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멋대로 하면 또 자의적인 입법이 되고 자의적인 집행이 될까봐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를 헌법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이 헌법의 근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75조 대통령이 하는 명령
그 다음에 95조. 자,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하는 명령 이렇게 되는 거죠. 명령. 그런데 이거를 줄여서 여기는 시행령이라고 부르고 시행령 요거를 우리는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쪽에 쓰니까 좁아지네요.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시행규칙, 시행령이라고 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 두 규정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헌재가 이걸 예시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임이 대통령령, 국무총리령으로만 위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고시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해서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조문이에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죠. 고시 등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 이 조문이 75조, 95조 고시 등으로 위임할 수 있는 건 규정이 없어도 예시니까 가능하게 됐는데 이것만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이거 또 지울 게 아니라. 자, 그건 아니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헌법에 있는 거, 우리 헌법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헌법. 헌법의 통치구조편만 좀 정리해 볼게요. 기본권 말고요. 자, 가장 본질적인 게 입법부죠. 그 다음에 행정부죠. 그 다음에 사법부죠. 그래서 사법부 뒤에 조문이 붙어 있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 헌재. 그 다음에 뒤에 중앙선거중선위,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원래 감사원인데 감사원은 솔직히 말해서 행정부 편에 들어있어요. 감사원이에요. 감사원인데 이거 지금 현재 행정부 안에 들어있죠. 행정부 소속. 하지만 직무상 독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요렇게 원래는 여기서 법 만들고 입법하고 그래서 입법하면 여기서 법률을 만들죠. 법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법률을 행정부가 그대로 국민과 관계해서 집행을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집행할 때는 법률 우위 원칙을 지켜라. 그 다음에 여기서 법률을 만드는 걸 법률 유보다. 그런데 법률 유보를 해야 되는데 전문적 입법을 해야 돼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여기서 75조, 95조 심지어는 이렇게 위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에도 위임할 수 있다, 고시 등에도 위임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걸 예시로 본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만 있냐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사법부, 특히 대법원, 규칙, 여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규정이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죠. 그러면 헌재 규칙 마찬가지죠. 중선위 규칙 마찬가지죠. 근데 다만 여기서는 중선위는 규칙이 2개 나와요. 이거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것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리고 어떤 문구가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감사원은 요 규칙 제정권이 어디 들어있다? 감사원법에 있죠. 법률에 여기에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해놨어요. 그런데도 급은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두 다 규칙, 그러니까 뭐 말은 그런데 헌법상 중대기관은 모두 7개고요. 그 7개 기관 중에 6개고요. 이 헌법상 기관 6개 중에 빨간색 1번, 2번, 3번, 4번 거기다가 입법부, 국회 규칙 모두 다 5번. 그러니까 75조, 95조, 고시 등 빼놓고는 요 규칙 5개 규칙은 헌법적 근거와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헌법적 기관이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법규명령으로 칩니다. 이렇게 돼요. 법규명령. 그 다음에 여러분 조약 중에 국회 동의 받으면 법률적 취급을 받고요. 국회 동의 받지 않고 대통령이 비준만 하면 법규명령 취급하니까 그것도 뭐로 본다?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다만 법률을 대신하는 거 있죠. 법률 대위기치라고 해서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건 법률급이죠. 법률 대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건 법규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모두 다 규칙을 말하는 거고 이 규칙은 법규명령으로 보기 때문에 이 5개 규칙 이거는 법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 시행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각부장관령, 시행규칙 이것만 딸랑 보시고 뭐 고시 등에 위임했을 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복수성한다 이 정도만 알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정리하셔야 돼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으니까 뭐 문제는 지문은 짧지만 굵게. 자, 1번 행정입법에 관한 헌법 규정은 그 형식을 제한적으로 열거 예시로 본다. 예시로. 감사원 규칙은 현행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한 행정입법 현행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있다. 3번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 아까 전에 고시 등 위임을 받아서 상위법령과 결합하면 이런 말을 써요. 이게 판례 문구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법규성이 있다. 그러니까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네. 4번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행정입법이 아닌 대법원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75조, 95조 대법원 규칙. 아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위법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개별구체적 위임, 자, 대법원 규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좀 헌법을 다 한번 뜯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정리했어요. 내일 아시죠? 또 내일 끝나면 또 휴가다 그러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루틴한 삶을 조금 정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셔야 돼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달라지시면 안 돼요.
에이 오늘 제껴 이러지 마시고요. 한 10분 정도 되는 시간에 투자를 투자를 해서 여러분의 규칙적인 생활에 한 축을 깨지 마시길 바라며 내일 금요일 매일매일 헌법 정의령 찾아오겠습니다.